안녕하세요. 방송입니다. 책은 꿀벌 마야 앨범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원래 앨범의 몸 1, 2를 읽어서 오늘 앨범의 몸 3을 한번 가져보려 했는데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로 대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 읽은 책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작고 어린 마야예요. 마야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약간 천성이 별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성이 별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할 때 이렇게 그냥 꿀만 나르면서 살기는 싫어 해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밖에서 꽃 안에서 그러니까 잎사귀 아래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장미꽃 있는 데로 가서 뭐 이슬도 보고 장미꽃을 사는 꽃무지 페피도 만나게 됩니다. 페피는 장미꽃 꿀을 좀 줘요. 마야한테. 그리고 이제 마야는 이제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 연못? 네, 호수 그런데 그 연잎에 앉았는데 그 파리인 한스 크리스토프가 그 연잎이 주인이었는데 그냥 양보를 해주고요. 근데 갑자기 뭐 한스 크리스토프가 잠자리한테 잡혀 있었던 겁니다.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그 잠자리는 쉬누크라는 암컷 잠자리였어요.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거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왜 암컷인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쉬누크는 암컷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쉬누크가 이제 쉬누크의 이제 남동생이 이제 당한 거. 쉬누크의 남동생이 사람들한테 당한 거. 그런 것도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롱꽃 속에서 이게 잠을 자는데, 잠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개미들이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길을 비켜 하면서 어떤 새똥구리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파리를 착하고 귀뚜라미를 불러냅니다. 근데 이 둘이 원래는 연인 사이였는데 헤어지는 거를 마야가 이제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피가 이제 그 지렁이를 이제 먹었어요. 지렁이. 그리고 이제 마야가 이제 지렁이 반 토막 내는데 한 토막이 가는 거고 이런 세상이 이럴 수가 하면서 이렇게 둘이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쿠르트는 이제 이 동그랗잖아요. 여기가 그 등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풀 위에 올라가서 시작하는데 이제 그 쿠르트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저는 꽃무지입니다 해가지고 좀 마야는 저런 곤충들은 좀 골탕을 먹어야 돼. 좀 따끔하게 뭔가를 어떻게 돼야 돼 하면서 해가지고 저기 있는 저 구멍은 뭔가요? 이피가 사는 구멍 보고 저기 있는 저 구멍이 뭔가요? 구멍은 뭔가요? 해가지고 이제 저 구멍이요? 그래서 쿠르트가 이제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저 구멍이요? 뭐 별다른 구멍이겠죠. 하는데 속으로는 너무 이제 당황해서 이제 중심을 잃고 이제 바닥에 이제 등이 바닥에 닿은 채로 이제 넘어지고 마는데 간신히 흙을 잡았다 하면 알갱이들이 손에서 부서지고 뭐 잡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야가 이제 풀줄에서 이제 올려주는데 그 순간 새가 날아갑니다. 마야는 빨리 숨었어요. 근데 쿠르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만나요. 메뚜기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점프하고 또 내려서 말하다가 점프하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에 대해 조금 알고요. 카산드라가, 그러니까 제가 안 한 게 있는데 말 안 하고, 이 마야가 벌집에서 나왔을 때 카산드라라는 벌이 이제 모든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랑 얘기를 하는데 계속 뛰잖아요. 근데 계속 뛰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뛰니까 아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려봤는데 소용없었고요. 뭐 어디 뒤져봤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파리 푸크를 만나게 되고요. 파리는 그 푸크는 이제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인간들 틈에서 자랐어요. 얘는 왜냐면은 우리 막 집에 이제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집이나 제 집에 이제 제 집에도 이제 전에 파리 방충망 열어뒀다가 한 마리 들어가지고 되게 신경 쓰였던데 되게 꽤 있어요. 파리가 막 이러면서 되게 그 소리도 크고. 우리는 그렇게 파리를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 아마도. 근데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딱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푸크가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 건데, 이제 푸크는 인간들이 사는 방 한 구석에다가 이제 푸크의 이제 어미가 이제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알에서 기어 나와서 커튼 위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실로에서 괴테까지 날아서 날개 힘을 처음으로 시험해봤습니다. 실러 괴테는 그거예요. 족각상. 그리고 거울 이런 것도 보여주고, 거울 이런 것도 말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꽤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얻게 돼요. 근데 마야가 날아다니는데 거미줄을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기 이제 거미가 있어가지고, 거미가 당신 왜 내 거미줄 망가뜨리는 거냐. 그래서 제발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오히려 거미가 더 묶어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 쿠르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쿠르트가 이제 마야가 이제 쿠르트를 불러서 이제 됩니다. 이제 마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쿠르트는 딱정벌레라 얘네 이렇게 잡혀도 그냥 거미줄 좀 완전 끊어버리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거미가 아무리 큰 거미래도, 아무리 맹독거미고, 아무리 맹독거미고, 아무리 거미줄을 단단하게 치고 그래도 어차피 걔네들은 이빨을 딱지 그것 때문에 못 넣어요. 걔네들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같은 얘네들이 이게 딱지날개 마감돼 있는 애들은 진짜 거미가 절대 못 잡아요. 약간 죽어있는, 약간 반토막 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밟히거나 이런 애들면은, 그러니까 약간 방금 죽어서 약간 관절이 연한데 안에 약간 체액이 남아있는 약간 그런 거라면 모를까. 그래서 마야는
이제 노린재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요. 넘길게요. 프리돌린과 한니발도 만나고요. 근데 여긴 좀 넘길게요. 제가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라. 아, 밤의 기적. 여기서 이날은 처음에 일단 모기를 만납니다. 모기를 만나서 이제 모기는 이제 모기가 이제 인간의 천적이 됐잖아요. 이제 말라리아 일본 뇌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병을 옮기는데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서 이제 귀뚜라미랑 좀 대화를 하고요. 근데 초롱꽃에서 뭐 살짝 손이 나오면서 이제 꽃의 요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마야가 옆에 있었는데 그 마야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 다 해주고 이제 그 꽃의 요정은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그 정도 살 수 있는데 7밤 살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만 살 수 있고 나가면 바로 이제 해질녘에 죽고 마는데 죽어서 이제 약간 안개가 돼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꽃봉오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만난 이에 소원을 들어줘요. 한 가지. 그래서 마야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간 인간 이런 걸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조금 커플이랄까 약간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소녀가 소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소녀는 소녀를 지키려는 듯 소녀의 몸을 한 팔로 감싸고 있었어요. 둘은 가만히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밤하늘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 모두 잠든 것처럼 아주 조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녀는 창백하고 슬퍼 보였지만 얼굴에 이제 은밀한 빛처럼 커다란 행복의 윤기도 흘렸고요. 커다란 두 눈 위로 보이는 머리카락은 꽃의 요정과 마찬가지로 금발이었어요. 그리고 소녀의 머리 위로는 여름밤의 하늘이 맴돌고 있었다고 하네요. 살짝 벌려진 빨간 입술에서는 슬픔과 행복의 입김이 흘러나왔고 소녀는 함께 앉아있는 소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이었고 이었고 이제 소년은 소년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그 얼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뭐라 말하니까 소년이 갑자기 요술이라도 걸린 듯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약간 둘이 제가 약간 커플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녀가 소년한테 짐작하시죠? 이 정도로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칠성무당블러 알로이스를 좀 넘길게요. 이 꿀벌에 천적이 말벌이잖아요. 근데 이 마야가 말벌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살짝 벌려진 틈으로 옆방을 바라봤더니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 그 궁정공원에 있는 꿀벌집을 습격해야 헬레네 팔스 그러니까 그 여왕을 데려오고 최대한 많은 포로를 가져와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야가 태어났던 곳이 궁정공원의 그 꿀벌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짝 벽에 있는 구멍 살짝 벌려가지고 들어가는데 정찰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찰병과 약간 얘기를 나눠요.
제가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부분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시누크는 암컷이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시누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야는 시누크가 알아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용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마야가 근데 시누크가 누군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번 저자명이 이제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꼬마야. 내가 잃어버린 여자야. 다시는 보지 못할 여자지. 근데 마야는 시누크를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누크를 알아요. 시누크라면 잠자리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잠자리일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되고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궁전공원에 가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왕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다 군사 준비를 마치고 말벌 군대들 물리치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요. 이 여왕은 이 마야가 전에 나갔던 거를 그거는 우리 전체를 살렸으니까 그걸 1000배로 갚은 거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다 용서해준다고 하고 다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여왕벌이 넌 고향과 동족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충실함도 잃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도 내게 충실할 것이다. 내게 그러니까 자신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부르는 우리도 내게 충실할 것이다. 너는 장차 내 곁에 머물면서 나란 일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내가 얻은 경험과 내가 배운 지식은 모든 꿀벌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나라의 번영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여왕벌을 말하니까 신하들이 하는 성을 울리며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왕벌의 결정대로 모든 것이 추진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마야의 모험 이야기는 끝납니다. 마야는 꿀벌 도시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동족으로부터 커다란 신망과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마야는 이따금 고요한 저녁이 되면 연금 밖으로 나오는 꿀을 먹으며 야생을 보내는 카산드라의 조용한 방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린 꿀벌들한테만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주고 이 책은 마야라는 어린 꿀벌이 몇 줄 동안 겪은 모험을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한 1년이면 솔직히 옛날에 그 꿀벌 수명 꿀벌을 되게 모를 때 이거는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겠다. 1년 정도 한 이야기겠다. 1년 정도의 모험을 담은 이야기겠다. 그때 제가 되게 어릴 때는 200쪽짜리 100쪽짜리만 해도 되게 어려웠어요. 책 읽는 게 엄청 오래 걸렸는데 200쪽짜리는 하니까 와 이건 거의 1년 동안은 적어도 1년 동안 되겠다. 근데 몇 주일밖에 안 돼. 저도 이번에 처음에 옹기니의 말 읽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줄 동안 겪은 모험이라고 하네요. 마야는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1912년에 꿀벌 마야의 모험 출간을 하셨어요. 근데 1933년에 나치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본젤스의 거의 모든, 그러니까 이 작가님의 거의 모든 작품이 금서 목록에 올려져 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1952년 독일 홀츠 하이젠에서 이제 눈을 감으셨다고. 네.
참 대단하신데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하네. 와, 나치 때문에 이게 거의 모든 게 금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